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주 지역을 혁명기지로 삼은 중국 공산당이 철도 운영 능력을 배양시켜 어떻게 내전에서 승리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중국이 성립되면서 철도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중국 철도부의 성립과 철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철도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단행되어 국유화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부설되었던 철도가 약 2만 2천 킬로미터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이 전제를 입어 열차 운행이 가능한 구간은 1948년 12,768k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북 종간선과 동서횡단선 가운데 전 구간 운행 가능한 노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정부는 우선 파괴된 노선의 수복 작업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해방 이전부터 철도의 응급 복구가 실시되었지만 1949년 9월 15일에는 중앙군위로부터 전방철로의 복구 및 후방철로의 영구 복구 공정의 진행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복구 작업에는 철도 노동자뿐 아니라 해방군의 철도부대도 동원되었습니다. 철도부대는 병력 및 군사물자의 수송뿐 아니라 복구 작업과 신선 건설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철도 부흥에는 연선 주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로 복구 작업은 급속히 진행되었고 통푸선의 남부의 복구 공사에서는 1일 12km가 부설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구 작업에서 대단히 곤란했던 것은 교량의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한편 자재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동북의 진구선, 예펑선, 친바이선, 화북의 진구선 등과 같은 불효불급 노선을 철거하여 염출된 자재를 가지고 화동, 화중 방면으로의 관선을 복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정부 성립 후 2개년간 복구된 선로와 건물은 14,089km, 150만 평방미터에 달하였습니다. 파손 차량의 수리 성적도 기관차 566대, 객차 983대, 화차 11,494대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구 작업으로 1951년 7월에는 모든 기설 노선의 복구가 기본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1950년 하반기부터 철도 건설이 개시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7일에는 전국 철로 공무회의가 열려 철도 건설 5개년 계획이 결정되었고 1950년 이후 5개년간 33선구 13,877km를 부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청위, 덴란, 라이무와 같은 일부 건설만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설에도 유용된 일본인 기술자가 터널과 교량 설계, 신호와 전기 설치, 공사기구의 수리, 자재 연료의 운반, 공차의 최종 검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철도 건설은 1953년부터 57년에 시행된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본격화되어 195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신선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부흥과 신선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부에 의한 철도 운영은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기존 철도는 외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었기 때문에 선로기구는 물론 터널과 교량의 규격이 상이하고 이를 위해 철도 규격을 통일하여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구만철 중국 장촌철도에서의 선진적인 철도 운영 기술이 중국 전역에 전파되었던 사실입니다. 중국 장춘철도는
1952년 말에 중국의 인도되기까지 중소양국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소련식 철도 운영 방식이 크게 도입되어 조직적인 학습을 통해 그 경험이 다른 중국 철도에도 전파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당일인 10월 1일 중공철도부 당위는 인민철도 건설에서 소련의 선진 경험을 학습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려 동북철도가 소련의 경험을 학습하여 책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일련의 생산 관리 제도를 등을 받아들이고 소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3년 이내에 각 직장의 간부를 중심으로 소련의 사례를 학습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951년 8월 7일 철도부는 사회주의 소련 철로 건설의 선진 경험의 학습을 강화할 것에 관한 결정을 내려 소련식 철도 운영 방식의 조직적 학습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각 업무 단위마다 업무계사 연구태세 확립, 행정관리인의 비율 축소, 업무 단위의 재료, 연료, 노동 이용 표준의 작성과 실시, 독립재산제의 채용, 노동자 대표의 참가의 관리위원회 제도, 노동자의 평의에 의한 급료결정제도, 목표 달성에 대한 포상제도 등 소련식 철도 운영 방식이 조직적으로 학습되게 이르렀습니다. 중국 장춘철로부터 화물 만재, 화차 적재량 초과, 기관차, 500km 주행 운동 등 사회주의 생산 투쟁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영, 관리, 근무, 시설 연구, 건설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주도성, 적극성을 끌어내어 비판과 자기 비판을 행하고 단호하게 국난을 극복한다는 사회주의적 철도 운영 방식이 이와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내부로부터 반혁명 분자를 추출하고 조직성원의 사회주의적 궤조를 강조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차량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수송력 증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획 중에 개선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관차 회전 시간의 단축, 열차 속도의 신속화, 적재 중량의 증대, 연료 소모량의 감소, 재료 및 작업량의 절약이 실현되어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철도 수송량의 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은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실행된 1957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만 중국 철도부의 철도 운영 능력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의용군이라는 이름하에 정규군을 보내 참전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 철도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시 동원 명령에 의하여 중국 동북부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군 철도병단, 철로 공정총대, 지원 원조 대대를 조직하여 한반도에 배치하고 현지에서 군사 작전 수송에 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한 유엔군 측은 일본 병참사령부가 배치되어 있던 일본에서 한국에 이르는 병참 경로를 형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북교통과 만철을 중심으로 일본의 패전 후 중국의 점령철도가 국共내전하에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의 패전이 임박하자 국민정부는 제1기 5개년 철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복구와 신선을 건설하여 전후 경제 부흥 계획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운영하고 있던 철도를 국유철도로 삼아 전 노선을 6개구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방침이 화북교통에도 전해져 조직 내부의 계층 구제에서 주로 중하층을 점하고 있던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원활하기 위해 2년에서 5년간 일본인의 유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북진화 교통관을 해제하여 철도 운영에 정상화를 꾀하며 국민당으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철도의 기능에 중단이 없도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946년 10월 중
국민당 정부의 교통부로부터 각 구별로 파견된 특파원 판공처의 접수원들은 철로의 기능보다 보유자산의 접수를 중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856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유용되었고 일적 연락단이 설치되어 일본 측의 기술과 철도 관리 능력이 전해질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유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업무 인계가 끝나고 필요한 기술 습득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해직되어 1946년 4월에는 소수의 잔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잔류자가 일본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각 현장에서는 교통부에 의한 체계적인 접수 방식과는 달리 중국의 자주적인 접수가 있었습니다. 각 부장에 있던 중국인 사원이 참단장으로 세워져 지휘권이 인양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해방과 철도 내부의 지하 조직에 의해 무장투쟁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즉 접수 과정에서는 이미 국민당의 지배구간과 공산당의 지배구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만주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만철을 접수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 국민정부의 관할구역은 만철의 남부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산당 지배 구간에서는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공회를 설치하여 철로 공의에 지도하여서 사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국민당 측은 전국 철로 실행 간선구 관리제를 선포하고 10개구의 철로관리국을 설치하였으며 구 만철 동북에는 소련과의 협의하에서 특파원 판공처가 설치되어 형식상 5개 철로관리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열관의 이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도 수입을 담보로 공채를 발행하여 과거 열강의 차관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항일 전쟁의 말기에 마련되었던 제1기 5개년 철로 건설 계획에 따라 신설 건설과 전제시설 복구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운나로부터 선로 및 차량 등의 지원을 얻어 화남 지역에 대한 철도 복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고 철도 차관을 통한 자금 확보로 신선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노선 운행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공대전이 발발하자 중공군의 게릴라 활동으로 각 지역의 연결이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서만 국민단층의 철도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와중에서 미 경쟁에는 중국의 부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철로 건설 계획을 미 육군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당 측은 철도 10개년 계획을 작성하여 그 일부를 국방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관련 법안은 국민당의 패퇴가 불가피해져서 화남 지역으로 철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 시기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접수 시 일본이 남긴 많은 화물의 상당 부분이 접수원들에 착복되는 경우가 발생한 반면 일반 노동자의 생활은 거듭된 인플레이션 속에서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대책은커녕 노동자에 대한 감원 조치가 결정되어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당 지배하에 화북철도에서는 노사관계가 결코 안정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공산당계에 대해서는 탄압이 강해지자 공산당 측은 지하 투쟁은 물론 게릴라식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철도 운영면에서 내전 승리의 계기가 된 것은 구 만철 동북 지역의 철도망이었습니다. 내전 이후 동부 철로 총국은 일본인의 기술자의 유형에 의한 철도 운영 및 기술 전수, 동북 철로 직공학교의 설립을 통한 기술자의 양성과 사상교육 및 현장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설, 수송, 인사 등 철도 운영에 관한 제반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인민해방군의 진격에 맞추어 병참수송을 담당하는 물론 승리가 확정된 1949년에는 군의철도부가 설치되어 전제시설의 복구와 동시에 전국의 철도 관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후 배차 업무의 통일, 차량 정류 지체의 단축, 차량 정기순의 실시 등을 통해 차량 운영의 효율을 꾀했고 운임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군위철도부는 상하이관 이남에 6개 철로국과 동북 철로 산하 5개 철로 관리국을 설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맞추어 중앙인민정부 철도부로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소련 전문가가 초빙되어 일본인 잔류자를 대신하여 사회주의 철도 운영 방식을 광범하게 보급하여 기술적 공백을 메꿔 나갔습니다. 업무와 행정에서의 비용 축소, 자재 연료 및 노동력 이동의 표준 확립, 독립채산제, 노동자 평의에 의한 임금 결정 등 사회주의 생산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의 사상학습은 물론 반혁명 분자의 숙청이 단행되어 조직 구성원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수송 코스트가 삭감되어 상납 이윤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제 부흥계의 수송 증가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항미 원조를 위해 수송력의 동북부로를 집중시켰고 한반도로의 수송 군사수송을 담당하는 철도 부대를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의 철도는 내전에서의 승리와 신국가의 건설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사회주의권에서 떠받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대륙에서의 철도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열도에서 전개된 일본 구기철도의 전후 재편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 구기철도는 전시동원으로부터 해제되어 전제로부터의 일본 경제 부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시 통제로부터 경제 부흥을 즉시할 수 없어 미 점령군의 통치하에서 미국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구기철도는 점령군의 관리하에 들어가 교통기관의 계획 및 정책에 대해 경제과학국, 나중에는 민간 운송국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제3철도 수송사령부로부터는 철도 운행에 관한 지령을 받았습니다. 점령군의 관리하에서는 일본 구기철도는 진주, 그 후에 귀환, 주둔지에 변경을 하는 점령군에 우선적으로 수송력을 제공하면서 전후 부흥 수송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송력은 매우 취약했고 철도에 대한 석탄 배분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때마다 대폭적인 열차 운행의 취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1945년 9월에 철도 수송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재 입수가 여전히 어려워서 신규 공사는 모두 중지되었고 전제 복구와 수송력의 강화에 자금과 자재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전제 차량의 응급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수송 방식의 효율화가 도모되어 철도 수송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수송력의 사전 배분이 전후에도 계속되어 중요 물자의 계획 수송이 실행되었습니다. 조선업이 부활되지 못해 아직 해상 수송력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구기철도에 의한 화물 수송은 철강 생산과 석탄 채굴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사 생산 방식의 수행을 비롯한 전후 부흥을 물리반에서 지원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 측이 패전하면서 미국의 대일 점령 정책은 일본을 전략적 파트로 삼고 경제 부흥을 촉진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안정 9원칙을 추진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조셉 다치가 일본에 파견되어 소위 다치 라인을 발표하였으며 보조금과 저리금의 융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던 일본 경제의 일거 안정화가 실행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마침내 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철도 수송에서도 배급공단이 해체됨에 따라 계획수송의 책정, 즉 수송력의 사전적 배분에 필요한
수요자 측이 없어져 1949년 3월 제28회 철도성 중앙협의회에서는 철도수송 계획의 전폐를 결정하고 자유스탁 체제가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국천 경영 상태를 보면 인플레이션 진행 속에서 운임이 여객, 화물 모두 원가를 밑돌고 있었기 때문에 거액의 적자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 일본 국유철도는 철도 부흥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경영 파탄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노동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철의 노동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령 201호에 따라 공무원의 쟁의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국철에서 공공기업체로의 재편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1949년 6월 운성에서 철도 운영 부분이 분리되면서 일본 국유철도가 공기업으로 설립되어 독립재선제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주둔 중이었던 미 8군을 필두로 한 병력 및 군수 물자를 한국으로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국민정부 교통부에 의해 철도가 접수되면서 중화민국 대만선 행정관서 공서하에 대만철로관리위원회가 되었고 대만철로관리국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인 관리자와 중국 내전에서 패전한 후 대만으로 철수한 철도 기술자를 통해 기술적 공백이 극복되었으며 또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얻어 전후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철도가 소련군에 의해 접수되어 협계철도는 소련에 의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철도의 전후 재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내전 승리 후 중국 철도부는 구만철이었던 중국 동북부 철도로부터 소련식 철도 운영을 집단적으로 합성함으로써 중국 철도의 전반의 운영 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전쟁에도 던시동원되어 북한 측의 전쟁 수행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국유철도도 공기업으로 재편되어 유엔군의 병참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남북한의 전후 철도에 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본 제국군의 철도에 있어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에서는 전후 신생국가의 수립을 둘러싸고 냉전체제와 연동된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하였고 철도 부문의 전후 재편도 극도로 격렬하게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 당함에 따라 철도 부문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